네, 안녕하세요. 배우며 사는 즐거움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시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소풍가는 정일합니다. 퀸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퀸이 1980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사용하는 악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그 1980년에 그 더 게임 앨범이 이제 네. 발표가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속지에 보면은 네. 이 앨범에서 처음 신디사이저를 사용했다라고 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잘 알려진 곡 이런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퀸이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네. 1위를 한 두 곡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어요. 네네네. 어떤 곡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디스코풍의 네. Another One Bites the Dust.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오마주한 네네. Crazy Little Cold 네네네. 이렇게 두 곡이 네. 퀸의 유일한 빌보드 1위 1위 곡인가요? 곡인데 다 이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 곡은 저기 존 디콘이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베이스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곡을 제가 한번 지난번 연습실에서 제가 따온 게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요 4집 이후부터의 퀸의 음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전작인 보헤미안 랩소디 앨범이 이제 크게 성공을 네. 해가지고 네, 다음에 나온 앨범이 이제 어데이 앳 더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뭐 앨범 제목도 4집 앨범이 무슨 연장선 같은 네. 느낌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프레디 머큐리가 가장 좋아하는 네. 가스펠 느낌의 이제 썸바디 투 러버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락적인 타이어 마더 다운도 있고, 네. 뭐 U&I 네. 이제 숨겨진 명곡들이 좀 꽤 많습니다. 네. 혹시 뭐 들려주실 곡 있으시면. 역시 이제 뭐 프레디가 가장 사랑했던 Somebody to 썸바디 투 네, 러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앨범이 이제 뉴스 오브 더 월드라고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제목은 몰라도 네. 이 노래를 다 알 수 있는 그 겁니다. 뭐죠? 궁쿡장. 네.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승리, 네. 뭐 환희 하면은 네. 나오는 네. 위에 더 챔피언스. 네. 이 가장 세계적인 곡이고 네. 유일라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프랑스에서 한 12주 동안 1위를 했던 곡입니다. 네. 정말 단순하지만은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최고의 곡들이죠. 네. 그럼 그것도 가능하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럼 뭐 준비할 게 따로 있나요? 우리도 궁극장 한번 하죠. 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좀 내려놓고 좀 같이. 경기장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사실 위아더 챔피언스 같은 네. 것도 이제 스포츠에서 네, 프로 네. 스포츠 네. 팀에서 뭐 한 팀이 우승했을 때 네네.
그 시상식 네. 세레머니에서 네. 트로피를 딱 들면 네. 이제 네. 위아더 챔피언스가 아. 흘러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 그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좀 벅찬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즈라는 네. 전혀 이 퀸답지 않은 그 앨범명을 네, 이제 네. 들고 나왔었는데 실제는 그 앨범 안에는 네. 재즈풍의 노래는 거의 없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네. 억지로 이제 뭐 모아 오브 더 재즈라는 곡이 있는데 네. 거기서보다는 가장 히트했던 네. Don't Stop Me라고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노래도 좋죠. 달리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앨범이 나오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게임 앨범이 네, 네, 좀 네. 나오죠.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상당히 멤버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브라이언 메이나 네. 노조 테일러가 이제 가창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모든 앨범에는 네. 브라이언 메이가 만든 노래는 브라이언 메이가 부르고 네. 노조 테일러가 만든 노래는 또 네. 노조 테일러가 네, 만드는데 금세기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네. 이 자기가 그 곡을 양보하고 네. 그 멤버들에게 부르게 한다는 음. 거는 정말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9집 앨범에서 이제 프레디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네, 네. 거기서도 그 로저 테일러하고 네. 브라이언 메이가 각각 또 한 곡을 부릅니다. 네. 10곡밖에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브라이언 메이가 만든 또 세이브 비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그 곡도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부르려고 하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네.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데 그 뒤부터는 네. 모든 곡을 다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부릅니다. 아. 그 전하고 약간 좀 바뀌었네요. 예. 네. 이제 공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세이브 미가 네. 그 곡 멤버들 그 파트 구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아. 처음에는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기타를 치지 않고 피아노로 시작을 하다가 아, 브라이언 메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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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피아노 치면서 네. 노래 어. 곡 그 한곡 한국에서. 구성이 되게 잘 돼 있는 네, 그런 곡이.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게임 앨범이 끝나고 나서 네, 네. 아마 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네. 아마 고등학생이면 한 장씩은 다 갖고 있었던 네. 퀸 그레이트 히츠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아. 그때 이제 그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앨범이 나왔는데 왜 보헤미안 랩소디가 없지? 네. 네. 해가지고 편집이 된 그 그레이트 히츠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엄청난 라이센스가 판매된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서 이제 어둠의 경로로 또 네. 앨범을 또 구한 적도 그러셨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좀 그게 가능했었나 보죠. 뭐 자산가를 알려줘서 네. 청계천 쪽 가면 구할 수 아,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아, 일명 백판.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의 이제 휴식기를 갖고 네. 이제 Another One Bites 때 이제 히트로 네네. 인해서 네. 핫스페이스라는 앨범이 이제 발표가 아, 됩니다. 네, 네. 좀 저도 앨범을 구입하고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LP가 A면 B면이 나눠져 네, 있는데 A면은 정말 디스코풍의 곡이고 네. B면이 그나마 이제 퀸의 모습을 좀 네, 네. 나온 것 같고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골드 앨범 50만 장 정도 팔렸는데 네. 퀸 팬들의 되게 네. 혼절이 많이 됐었죠 그때. 이 앨범으로요? 네. 네. 약간 좀 뭐 변절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프레디식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 뭐 음악 성향이 좀 많이 바뀐 네. 건가요? 아. 팝 음악의 시대적인 흐름이 네. 댄스나 네. 디스코 쪽으로 간 것도 뭐 없지 않아 영향을 끼쳤다고. 아, 그러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약간 좀 젊은 세대를 좀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곡 작업이었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프레디는 아니에요? 네. 사실 프레디가 인터뷰한 것도 있지만 네. 프레디는 네. 막 음악의 시대에 영향을 받거나 아, 그러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나요? 네네. 자기가 올드한 곡을 하는 걸 알면서도 네. 계속 추진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게 4명 멤버가 보이지 않지만은 네. 기싸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 로조하고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좀 많이 좀 밀렸죠. 그 앨범에서는. 아, 이제 존 디콘이 조금 많이 어, 힘이 작용되지 않았나. 아, 그럴까요? 로조는 별로 이 앨범 안 좋아한다는 좀 설이 있습니다. 아, 이 앨범을 네. 네, 가장 락커적인 게 로조 네, 테일러거든요. 네, 네.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던 건 언더 프레셔. 아, 네, 네, 핫스페이스에서 네, 네, 가장 대중적인 네. 노래이고 또 우리나라 이제 CF에도 많이 네, 네, TV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노래라서 네. 또 데이빗 보이 그렇죠. 같이 네, 네. 부른 노래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들으려면 언더 프레셔를 들어야 아,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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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데이빗 보이하고는 프레디 머큐리하고는 좀 친분이 많았었나 보죠? 그때 이제 퀸이 앨범 작업으로 이제 스위스에 네, 그 퀸이 이제 레코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 보이 이제 놀러 갔는데 네, 재미식으로 네, 뭐 둥둥둥둥둥둥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네, 다시 했는데 존 디콘이 이제 그 베이스 리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노조 테일러가 둥둥둥두루둥둥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네. 해서 곡이 완성됐다는 아.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그 저작권을 팔았습니다. 언더 프레셔를. 누구한테요? 지금 그 사람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왜 저작권을 팔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리고 왜 저작권을 왜 팔았을까요? 근데 아마 레전드끼리 네. 곡을 만들다 보니까 아, 좀 서로 좀 피곤하지 않나. 아, 데이빗 보이도 있고 해서 예. 아, 그렇군요. 퀸 콘서트뿐만 아니라 네. 데이빗 보이 콘서트에서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곡이 데이빗 보이 곡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게 퀸을 알기 전에 아. 좀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 아쉽지만 이제 프레디 머큐리 네, 추모 공연에 네. 데이빗 보이가 이제 또 언더 프레셔를 불렀습니다. 아, 되게 좀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좀 되게 좀 잘하더라고요. 같이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라이브에서는. 라이브에서는 없었고 예. 녹음 작업만 한 예. 거였군요. 합성한 영상은 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기일전 해가지고 네, 앨범명이 멋있는 작품 네. 더 웍스라는 앨범을 드디어 아, 발표합니다. 네, 네, 네. 공백기가 좀 길었죠. 예. 이제 그 중간에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프레디 머큐리가 뭐 통보하는 식으로 각자의 길 가자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영화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각색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실제 내용이 아닌 부분이 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화이긴 하면서도 네, 기본적으로 브라이언 메이랑 로저 테일러가 자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일정 부분 네. 이제 사실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예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팀원들도 그냥 휴식기식으로 자기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10년 넘게 네. 앨범 투어만 하다 보면 네. 좀 지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웍스 앨범이 네. 나오고 그 유명한 이제 뭐 레디오 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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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뭐 노조 테일러 아들이 네. 옹알이식으로 네. 해가지고 거기서 연상이 돼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앨범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네. 락인 리오라고 해서 네, 거기 또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네, 네. 뭐 유료 관중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또 공연을 공연이었- 그 하죠. 예. 아. 러브 온 마이 라이프 부를 때 네. 흔히 말하는 그 떼창 그러면은 제가 잠깐 궁금한 거는 퀸이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레전드로 알려진 공연은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이브 에이드 말고? 되게 다양한데 일단 그 공식적인 그 영상이 나온 네, 네, 공연들이 네, 몇 개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1981년 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아, 네, 공연. 네, 그거랑 이제 또 그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에서 한 네. 헝가리안 랩소디 공연이 네, 네, 네. 있고 네. 또 그 이후에 되게 웸블리. 대중적인 웸블리 공연 아. 86년도 어떤 공연이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랑 몬트리올 1981년이 1981년? 네. 네, 네. 그게 프레디 머큐리가 정말 절정에 달했어요. 아, 전체적인 퀸 멤버들의 네네. 연주력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었어요. 네네. 2009년도에. 네네. 근데 상당히 흥행을 했고요. 네. 브라이언 메이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아, 한국에도 이렇게 퀸팬이 많구나. 네. 2009년이면 이제 영화 개봉하기 한참 전이기 네, 네. 때문에 저는 개봉이 됐는데 저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있는지 아직은- 아직 아. 확정 아닙니다. 네네네. 2009년도에는 저도 그 이수역에 있는 네. 극장 가서 봤습니다. 아, 몬트리올 라이브. 그랬어요. 네. 저는 전- 홍대 정말 그때 그렇게라도 보니까 네네. 정말 네. 눈물 나더라고요. 뭐 그 전에도 DVD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네. 그 랑몬트리올이 이제 영화 만들 때 사용하는 필름으로 이제 네. 최초 제작이 돼서 네. 그거를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한 프레임씩 몇백 명이서 네. 다 수작업으로 깨끗이 이제 음. 보정 작업을 해서 개봉을 했다고 해요. 아, 근데 네.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미 사람 손에 네, 의해서 네. 이제 리마스터 된 거를 네. AI가 또 아, 리마스터해서 네. 이번에 IMAX에서 개봉이 네.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국내는 상영이 안 됩니다. 네. 공식 네. 상영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영화에서 보면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 전에 프레디 머큐리가 팀들한테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언제쯤 알게 된 건가요? 멤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거는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봤는데 음. 한참 그 매직 투어를 할 때예요. 네. 86년도. 네. 근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평소보다 좀 땀이 좀 많이 난다. 네. 근데 좀 지친다. 네. 그래서 투어를 좀 그만해야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멤버들에게 살짝 흘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버버스에서 네. 공연이 끝났는데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력하죠 가장. 네. 공연을 중단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아마 네. 에이즈였다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잠복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투어를 중단하죠. 네. 퀸을 얘기를 하자니 이제 또 우리 알고 있는 그 여자친구 메리 오스틴 여기도 정말 어떻게 이런 복 많은 여자가 있을까 좀 근데 부럽기도 하네요. 최근에 그 복을 다 날려버렸죠. 그래요? 왜요? 다 경매로 경매를 하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내가 네. 왜요? 머큐리의 유품을 다 경매로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작권도 다 가지고 맞아요. 간다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어디 다 날리셨나? 네, 얼마 전에 경매가 네. 성황리에 대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아. 특히 제일 안타까웠던 물품은 피아노를 팔 때 그 아. 곡으로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네. 주옥 같은 명곡들을 네. 다 작곡한 피아노인데 마음 같아서는 사고 싶었겠죠. 아, 어마어마한.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그 네. 프레디가 이제 피닉스 재단이라고 네. 에이즈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네. 매니저가 네. 차라리 그런 데다가 좀 기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되게 아쉬움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해주셨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프레디가 어떻게 메리 오스틴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식으로 배려를 이렇게 많이 해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뭐 프레디만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메리까지 둘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프레디는 메리를 좀 네. 약간 비공식적인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도 물려주고 네, 다 네. 할 수 있었겠죠. 메리는 또 나중에 결혼해서 또 네, 네. 자녀들도 있는데 네. 프레디가 되게 끔찍히 네. 아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연 전에 이제 놀러 오면은 네. 같이 지내고 좀 그랬었죠. 그래서 그 영상에 보니까 메리 오스틴의 자녀 같이 어울려서 놀아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좀 이 멤버들이 상당히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퀸의 마지막 앨범 Made in Heaven 이게 1995년에 나왔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프레디가 죽고 사후에 나온 네.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사후에는 이제 어떻게 활동하에서 잘 알려진 게 없었었는데 네, 95년도에 아까처럼 이제 메딘 헤븐이라는 네, 앨범이 이제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 네, 이거는 사실
과학으로 만든 앨범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그 몇몇 곡들은 미공개곡. 예, 미공개고 이제 미완성 곡들이었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네. 노래를 다시 또 입히고 네. 하고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 Was Born to Love유라고 네. 네. 이건 원래 이제 프레디 머큐리 솔로 앨범에 있는 디스코풍의 노래인데 네. 이제 퀸 멤버들이 네. 락 쪽으로 다시 네. 편곡을 했던 곡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메이드 인 헤븐. 메디 레븐도 있고 투머치 러브 킬리는 네. 이제 브라이언 메이 솔로 앨범에 있는 곡인데 다시 이제 퀸처럼 노래를 네. 또 만들었고 네. 그 네 명이 다 뜻을 모아서 프레디를 기리어서 만든 네.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이제 퀸 멤버들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고 하다는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87년인가 아마 발표한 더 미라클이라는 네, 네, 앨범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프레디가 공연 중단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발표한 앨범인데 그 앨범부터는 네. 모든 곡은 다 바이 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영화에도 나오죠. 네, 네. 서로가 이제 저작권을 다 내려놓고 네네. 오로지 이제 음악에만 전념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 앨범부터는 전부 다 음. 바이 퀸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도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공식 마지막 앨범은 저는 이제 뭐 인유에더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91년도에 나온 네, 거. 네. 인유엔도. 네. 네. 그러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뭐 아프고 나서도 그러면 계속 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나 보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데까지. 하다가 이제 네. 그렇게 된 거고.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었죠. 그 인유엔도 보시면 네. 그 유명한 일화가 더 쇼 머스트 고 네, 그 네. 노래 네.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엔딩 네, 네. 장면으로 나오는 노래이기도 한데 네. 녹음할 때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프레디 머큐리가 아프니까 네. 잘 노래가 안 나오니까 네. 보드카를 한 샷을 먹고 네, 네. 녹음을 했다고 해요. 술에 힘을 빌려서. 원테크를 끝냈다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프레디가 떠나고 나서 남은 멤버들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이제 10년 가까이 네. 퀸 피처링 아담 램버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좀 아마 저희도 사실 좀 되게 멘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네. 뭐 프레디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네. 갑자기 이제 에이즈로 죽었다는 저도 그때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네. 뉴스에 나왔어요. 네, 네, 뭐 네. 영국 락밴드 프레디 머큐리 에이즈 네, 사망이라고 네. 해서 그 뒤로는 아마 멤버들이 각각 조금씩 개인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2005년도에 네. 그 폴 로저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람하고 네. 퀸 네. 플러스 폴 로저스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공식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투어도 하고 네. 그리고 그 폴 로저스랑 몇 년 하다가 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준우승. 준우승한 그 아담 램버트가 그때 네, 이제 네. 보헤미안 랩소디도 네, 네. 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네요. 나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서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내한도 했었죠. 네네. 아 그렇죠. 그때 여기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히트하고 나서 1년 뒤. 네네 왔었던 저도 걸로. 어렵게 이제 공연을 직접 보고 왔는데 아 보셨어요? 예. 네. 뭐 콘서트 티켓 오픈하자마자 눌렀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눌러줬는데 3층 꼭대기 아 삼촌 그래도 가셨네요. 네, 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이렇게 네. 움직임이라도 네. 본 것만 해도 네. 감사하고 네. 정말 유튜브로 듣는 네. 퀸 사운드는 아무것도 아.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아 진짜. 엄청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갔는데 네.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처음에 약간 저도 고집이 세서 네.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면은 네. 안 간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네. 브라이언 메이랑 또 로저 그럼요. 테일러가 건재하시는 네. 올 2월에 네. 아, 일본 퀸 공연하게 됐습니다. 퀸에 대한 많은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마 세계인의 공통 언어는 음악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라이브 에이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음악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어도 울림이 있는 노래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퀸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